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박명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일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배신감이 큰 사연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머니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이용당했을 때의 그 참담함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딸을 키워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게 제가 42살 때였거든요. 그때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작은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죠. 남편이 남겨준 것도 별로 없었고 보험금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 일도 했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딸들만 보면 힘이 났어요. 얘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거든요. 다행히 딸들이 공부를 잘해줘서 둘 다 대학에 보낼 수 있었어요. 큰딸은 교육대학교에 가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 작은 딸은 간호대학을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들이죠. 두 딸 다 결혼도 잘했어요. 큰딸은 공무원인 사위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고 작은 딸은 회사원인 사위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딸들도 다 제자리를 찾았으니 제 인생도 좀 편안해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일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마트 일만 하고 저녁이나 주말 일은 그만뒀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 돈은 정말 피눈물 나게 모은 거예요. 딸들 대학 다닐 때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라면만 먹은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미용실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갔어요. 정말 구두쇠처럼 살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딸의 손에 의해서 말이에요. 사건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은정이가 갑자기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왔지만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왔어요. 아이도 데리고 와서 저랑 놀게 하고 자기는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이렇게 효성스럽게 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은정이가 제 지갑이나 서류들을 자꾸 정리해준다면서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통장 정리 좀 해드릴까요? 이런 말도 자주 했고요. 저는 그냥 딸이 저를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이가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언니가 카페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대출받기가 쉽지 않대요. 저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정이가 그냥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카페가 잘 되면 다 갚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정이한테 말했어요. 민정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아프거나 하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모아둔 돈이야. 미안하지만 그 돈은 못 빌려줄 것 같다. 저는 섭섭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매정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은정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사위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위가 저한테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저희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 소중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위가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위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카페 사업 계획도 다 세웠고 자리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거든요. 만약에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자도 제대로 드리면서 갚겠습니다. 민정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언니가 정말 이 일에 목숨 걸고 있어요.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형부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설령 카페가 안 돼도 형부 월급으로라도 갚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큰딸도 그동안 제게 잘해줬거든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가끔 좋은 음식도 사다 주고요. 그런 딸이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쓰고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드릴게요. 절대 어머니한테 손에 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집에서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돈이 없어지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은정이가 또 왔어요. 은정이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시면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저 정말 이번에 꼭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은정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민정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도 언니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언니가 성공하면 엄마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딸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제대로 된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연 8%로 하고 3년 안에 갚기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못 갚으면 카페 지분을 제가 갖는다고도 했어요. 딸들은 당연하다면서 다 승낙했어요. 사위도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서 은정이한테 줬어요. 돈을 받은 은정이는 정말 감격해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돈도 약속한 대로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딸을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받기로 했으니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은정이는 그 돈으로 정말 카페를 차렸어요. 집 근처 상가에 꽤 큰 자리를 얻어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카페 이름도 엄마의 마음이라고 지었어요. 저를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오픈할 때 저도 가봤는데 정말 예뻤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커피 맛도 좋았어요. 은정이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해서 커피도 잘 만들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은정이도 열심히 했어요. 저도 가끔 가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딸이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달 이자라도 주기로 했는데 3개월 후부터는 이자를 안 줬어요. 제가 물어봐도 죄송해요, 엄마. 아직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사업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이자는커녕 원금 갚을 얘기도 안 했어요. 더 이상한 건 딸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주 오던 민정이도 뜸해졌고 은정이는 아예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제가 카페에 가려고 하면 바쁘다면서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카페가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몰래 카페에 가봤어요. 그런데 손님은 꽤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자도 못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동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명자씨 딸 카페 정말 잘 되네요. 요즘 프랜차이즈로 확장한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랜차이즈 확장이라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은정이가 카페를 2개 더 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 돈도 제대로 안 갚으면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그날 바로 은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은정아 엄마야. 카페 확장한다는 얘기가 사실이야. 은정이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아 엄마.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럼 거짓말이야. 아니면 정말 할 계획이야. 엄마 기회가 생겨서 검토 중이에요. 성공하면 엄마 돈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은정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돈도 못 갚으면서 사업 확장을 해? 그리고 왜 엄마한테는 말도 안 했어? 은정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찾겠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은정이 집으로 갔어요. 사위도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은정아, 엄마가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도 1년째 안 주고 있잖아. 은정이는 미안하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카페 확장 얘기도 꺼냈어요. 지금 기회가 좋아서 확장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거라고, 그러면 제 돈도 더 빨리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은정아, 엄마 돈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확장이야? 그리고 확장 자금은 어디서 구할 거야? 그때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할 계획이에요. 지금 카페가 잘 되고 있어서 대출 받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럼 그 대출로 내 돈부터 갚아. 새로운 사업은 그 다음에 해. 그랬더니 은정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기회라는 게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머니 돈도 갚고 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자고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갚을 건지 확실히 해줘. 그리고 차용증에 써 있는 대로 3년 안에 못 갚으면 카페에 지분 내놔. 그랬더니 은정이와 사위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그 차용증에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차용증 쓸 때는 제대로 된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효력이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너희가 제대로 된 차용증 쓴다고 했잖아. 은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저희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은정아, 내가 지금 엄마를 우롱하는 거야? 돈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 은정이는 울면서 변명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사업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고요.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딸한테 당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민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그런데 민정이 반응이 이상했어요. 엄마, 언니도 힘든 거 아세요? 사업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민정아,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언니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민정이까지 언니 편을 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딸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몇 달 더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돈을 갚을까 해서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카페를 정말로 확장했더라고요. 2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은 안 갚으면서 사업 확장은 하다니요. 그래서 다시 은정이한테 따졌어요. 은정아, 내가 정말 엄마를 바보로 보는 거야? 엄마 돈은 안 갚으면서 매장은 늘리고. 은정이는 이번에도 변명했어요. 엄마 매장을 늘려야 수익이 더 나거든요. 그래야 엄마 돈도 갚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새 매장이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카페가 정말 어려운 건지 아니면 딸들이 저를 속이는 건지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화가 났어요. 카페는 잘 되고 있었어요. 두 매장 다 손님이 많았고 매출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왜 제 돈은 못 갚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은정이가 카페 수익으로 새 차도 샀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학원비도 비싼 곳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돈으로 사업해서 번 돈으로 자기들 생활은 업그레이드하면서 정작 저한테는 한 푼도 안 갚는다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두 딸을 다 불렀어요. 은정아, 민정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은정이는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그런데 민정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그 돈 언니가 꼭 갚아야 하는 건가요? 뭔 소리야? 엄마가 딸한테 준 돈인데 꼭 받아야 해요. 그냥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정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정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빌려준 돈이야, 준 돈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잖아요. 딸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제 돈을 떼먹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은정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그동안 엄마한테 잘했잖아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번에는 엄마가 저희를 도와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은정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명절 용돈이 3천만 원이야. 그리고 그건 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걸로 3천만 원을 상쇄하겠다는 거야. 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너희가 정말 엄마 돈을 떼먹을 생각이구나. 민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떼먹는다는 표현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저희가 엄마를 속인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은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갚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언제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 그럼 엄마도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딸들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제가 딸들을 너무 믿었나 싶기도 하고 제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차용증을 가져가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차용증을 보더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서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딸들한테 마지막 통보를 하기로요. 그래서 다시 딸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은정아, 민정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딸들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나 봐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 가족인데요. 가족이면 더욱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이도 말했어요. 엄마, 법적 절차를 밟으면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너희는 돈 갚을 생각만 해. 딸들은 서로 웅성거리더니 나중에 답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정이 혼자 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그 돈 언니가 받은 게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제가 받았어요. 엄마 통장에서 제가 뺀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민정아,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엄마가 돈을 안 빌려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몰래 뺀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민정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통장을 어떻게 뺐다는 거야? 엄마 도장이랑 통장을 제가 가져가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제 돈을 훔쳤다는 거잖아요. 민정아, 내가 미쳤어? 그게 도둑질이야. 민정이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엄마, 저도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요. 언니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돈을 훔쳤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럼 은정이는 뭘 알고 있어? 언니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말했어요. 언제? 몇 달 전에요. 그럼 은정이는 제 돈이 훔친 돈인 걸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은정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언니는 처음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미 카페도 차렸고 돈도 다 썼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딸 둘이 저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민정아, 내가 정말 엄마를 바보로 본 거구나. 민정이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어요. 민정아,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엄마 돈을 훔쳐가면서 몇 달 동안 거짓말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민정이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 다음날 은정이가 왔어요. 제가 민정이한테 들었다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알고 난 다음에는 뭐 했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때는 이미 카페를 차린 후였어서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한 거야. 은정이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은정아, 내가 정말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킬 줄 몰랐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은정이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 딸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소를 했어요. 민정이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어요. 은정이는 작물 취득 혐의로요. 딸들은 정말 당황했어요. 설마 엄마가 정말로 고소할 줄 몰랐나 봐요. 온 가족이 와서 빌었어요. 사위들도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너희들이 엄마를 배신한 건 변하지 않아. 큰딸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언제 갚을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6개월 안에 갚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미 몇 번 속았는데 또 속으라는 거야. 작은 딸 남편도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결국 재판까지 갔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딸들과 법정에서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갔어요. 제가 포기하면 딸들은 절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재판 결과 민정이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은정이도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딸들은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카페 매장 2개를 압류했어요. 그제서야 딸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급하게 돈을 구해서 갚겠다고 했어요. 결국 몇 달 후에 돈을 받았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거든요. 지금은 딸들과 연락을 하지 않아요. 가끔 민정이가 전화하지만 받지 않아요. 은정이는 아예 연락도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법까지 갔냐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딸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거든요. 가끔 손자, 손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할머니를 못 보게 됐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딸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요즘은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외롭긴 하지만 배신당할 걱정은 없어서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다시 받은 돈으로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가족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딸들이 저를 너무 우습게 봤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믿지 마세요. 저처럼 당할 수 있어요. 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온다고 해도 예전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딸들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요. 그런데 그 딸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마지막에는 그 자식들에게 당하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줬으니까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딸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그동안 딸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을 한 걸까요?